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에는 적중예산 문제 레벨 3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죠. 8번 반사회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죠. 1번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징역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감정평가서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한 약정은 물론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3번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주관적 요건인데, 주관적 요건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그 말이 뭐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을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폭리 행위를 하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하면서 야, 각서 써. 너 나중에 불공정하다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각서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따라서 4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다. X인 거예요. 자, 부재소 합의라는 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결국은 104조를 무력화시키는 강행복귀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고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답은 4번이죠. 9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우리 기출문제죠. 1번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104조 적용되지 않고요. 또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이는 못해요.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 궁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해갖고 있네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매매 계약할 때 불공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성립 요건인 궁박경솔 무경험은 그중 하나만 갖춰도 충분하다. 맞죠? 2번 궁박이 뭐냐? 궁박이라는 말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해요. 따라서 그 어려운 원인이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뭐든 따지지 않으므로 경제적 원인 외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법률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이 문제되는 경우 궁박은 본인이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이죠. 4번입니다. 무경험이죠. 자, 무경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체험의 부족, 경험의 부족을 말해요. 근데 이 경험 부족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토끼를 제가 구입했는데 토끼를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논적으로 안영찬이라는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또 나왔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는 적용될 수 없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요. 무조건 이 부분은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11번입니다. 민법상 불공정한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1번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춰도 충분하다. 5죠. 2번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한다. 3번 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반복이죠. 4번은 좀 하나 추가되는 건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은 이러한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내지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4번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요. 그럼 이제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지문은 다 한 거죠. 그렇죠? 자, 답은 뭐죠? 3번입니다. 5번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에 유효를 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맞네요.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문제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규범적 해석이고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없는 경우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별 얘기가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죠. 갑은 1997년 5월경 친구에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1998년 5월 말까지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사업에 빠진 을은 1998년 9월 초 이르러 갑을 찾아와서 아무리 애를 써도 4천만 원밖에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나머지 대하여는 없었던 일로 해준다면 4천만 원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을의 사업체 사정을 잘 아는 갑은 일단 4천만 원이라도 받아두고
나머지는 추후에 받아내겠다는 생각이죠. 생각에 허락해주고 4천만 원을 돌려받았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람의 의사는 추후에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겠다는 말은 1,000만 원에 대해서 면제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여 줬다는 말은 을에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안 받겠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규범적 해석인 거예요. 따라서 표시된 대로 1,000만 원 면제한 것인 거죠.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이게 결론인 거죠. 따라서 말이 복잡한데 먼저 답부터 보면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거든요. 보시면 갑은 1,000만 원에 대하여 없었던 일을 해준 것은 채권 중 일부라도 변제받으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행위이므로 민법 104조에 해당되고 그 면제 의사표 무효이다. X입니다. 이거 X. 답이 잠깐만요. 13번이죠. 13번의 답은 1번이 아닌데. 이상한 답이 잘못됐는데요. 2번. 갑의 행위는 친분관계에 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1,000만 원에 대한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표시된 대로 1,000만 원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한 것이니까 1번처럼 면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고 면제한 것이니까 나중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을의 이행지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무이자든 이자든 이행지출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4번. 을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강박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디 강박이 있어요? 강박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도 읽어볼 필요도 없이 X죠.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야 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때려주겠다, 집에다 불 지르겠다 이런 해나 악을 고지해야 강박인 것이지 문제지문에 강박은 없습니다. 나번. 자, 나번이 답인데 5번이 답인데 자, 원칙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면제한 거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1,000만 원을 면제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5번. 갑은 실제로는 자신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면제 의사가 없음을 을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00만 원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5번이 맞는 지문이고 5번이 답인 거죠. 근데 해설은 판례니까 맞을 텐데 왜 답이 1번 됐는지 모르겠어요. 답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원칙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은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네요. 자, 보세요.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를 병에게 훨씬 높은 금액에 미등기인 채로 전매하고 만일 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병이 부담하기로 요구하였다까지 일단 끌어볼게요. 그럼 지금 을이 갑에게 팔았고요. 갑이 또다시 누구한테 팔은 거죠? 병에게 팔은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병이 부담을 하기로 하는 것이 무효냐 이거죠. 첫 번째 문제는 자, 갑이 왜 자기한테 부과되는 세금을 병이 부담하라 그랬어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일 수는 없어요? 반사회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 병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라는 이 특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는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닌 거예요. 계속 보시면 병은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만은 궁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 현저히 높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없겠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현저한 뭐가 있습니까? 불공정하니까 뭐일 수 있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이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는 않은 거죠. 다만 병이 궁박한 상태였고 현재 높은 액수를 구입한 것이라면 뭐가 될 수는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는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인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이 양도소득세 회피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반한다라는 말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란 얘기니까 X가 되는 거죠. 2번. 병은 갑과의 전매 계약이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여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자신에게 부담하다 한 것이어서 불법 조건에 해당하여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갑에게 주장할 수 있다. X죠.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3번. 병이 갑과 전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궁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설 무고무가 아니었다면 이를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X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4번. 병이 갑과 전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X죠. 궁박하다면 이유는 묻지 않은 거죠. 5번. 위 전매 계약 당시 병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갑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자,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에 대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병은 위 전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가능한데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또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으니까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마지막 5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통지자가 피해자의 주관적 조건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맞는 질문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부터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